자요. 유학집 있죠? 1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집 115페이지요? 11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그 저당권에 되어 있죠? 1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될 수 없고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나 누구다? 제3자 즉 물상 보증인이죠. 그러니까 채무자란 말하고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약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갑과 을과 병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피담보 채권을 소멸로 줄 거예요. 소멸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당권은 소멸하죠. 소멸로 동그라미 하고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그런데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 그럼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 거기다가 이퀄 무효의 등기. 여전히 무효이다 이 말이죠. 115페이지 보고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이전에 무슨 등기라죠? 부기 등기라죠. 그래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몇 따서 등기에 그냥 공신력 X라고 쓰면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은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저당권을 이전하죠. 아까 얘기했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데 저당권이 이전하려면 주된 권리가 이전돼야죠. 주된 권리.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저당권의 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저당권은 여러분요. 피담보 채권이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인 주된 권리가 이전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된 권리가. 그래서 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이 말.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수급인이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수급인이 건물을 건축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수급인은 비용을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해야 되잖아요. 유치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죠. 목적물을 점유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목적물을 점유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돈을 못 벌죠. 그 다음에 도급인은 어떻게 돼요? 자기 건물을 지어달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돈을 못 주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가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수급인은요 점유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먼저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어도 되고요. 도급인은요 여기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7번에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응하여 뭐라면 등기라면 비로소 저당권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요 뭐라 쓰냐 제목이들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렇게요.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쓰고 이퀄 옆줄 긋고 형성권 X예요. 형성권이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람 앞에 설정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형성권이 아니죠. 우리 이것을 말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2번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는 첫 번째 가운데 등기 비용이죠. 등기 비용 그것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거기 등기 비용 채권자 부담 되어 있죠? 자 봐봐. 자 거기 등기 비용하고 채권자 부담을 쓰고 채권자 부담에다가 써 뭐라고 쓰냐면 금융감독원 쓰고 썼어요? 자 거기다 다시 여러분 등기 비용에다가 줄 긋고 까맣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판례는 채무자가 부담. 판례는 채무자가 부담을 해요. 이게 그럼 차이가 뭐냐면 원래 지금요 판례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판례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을 채무자한테 더 이상 부담시키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는 다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죠? 그것은 채권자, 은행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판례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판례는 만약에 판례에 의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판례에 의한다. 판례에 의한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것이요.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지금 누가 지금 부담하고 있죠?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알겠죠? 약간 문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은행 대출 받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예전에는 다 돈을 대출 받은 채무자가 등기 비용을 또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 대출을 할 때요. 은행에서 일단 뭐죠? 그 등기 비용을 다 부담하죠. 대신 이자율이 조금 다르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뭐죠? 형식적으로 누가 지금 부담한 거 돼 있어? 은행이 부담하는 거 돼 있어. 이자율이 좀 더 올라가겠죠. 0.2% 올라갔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 돈 가지고 지금 뭐 한다? 등기 비용을 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은행이 부담해. 예전에는 다 누가 부담했죠? 예전에는 채무자가 부담했단 말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더 이상 채무자가 부담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시민단체에서 저당권 설정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신고하면은 한꺼번에 그래서 공동소송은 단체 소송을 한다고 해서 단체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지금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왜 못 받았어? 아, 못 받았어? 못 받았대요? 결론 나왔나 보네.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누가 지금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는데 지금 뭐죠? 판례상에는 아직도 누구로 되어 있다? 채무자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2번 못 받았어. 알겠죠? 저당권 등기가 뭐가 됐다? 불법 말소가 되죠. 그럼 불법 말소가 된다? 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된 권리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저당권 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이죠. 피담보 채권이죠. 그것은 금전 채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환산해서 채권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부, 기한부. 특정의 채권,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다 되는 것이고 3번은 저당권은 뭐다? 종된 권리죠. 저당권은 무슨 권리? 종된 권리. 채권은 무슨 권리? 주된 권리. 저당권은 종된, 주된 권리인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쭉 되어 있는데요. 기억 봐봐, 기억.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 그 다음에 니은에 지연 배상이라고 되어 있죠. 지연 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 이행기일 경과 후 몇 년분? 1년분. 1년분. 그래서 등기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는 바로 밑에요. 1년분 이상의 지연손해도 미칠 수 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저당권 실행비용 지연이자 뭐 1년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1년분은 왜 그러냐? 여기 봐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된다고 해봐. 그러면 A라고 하는 저당권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에는. 누구도 있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전세권자, 임차인, 근저권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몇 푼 받아가야 되잖아요. 경매 대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저당권자는 이행기를 경과한 거 3년이 경과했다 해봐. 일단 1년분만 받아가라 이 말이죠. 나머지 2년분은 못 받냐? 그건 아니고 후순위자가 돈을 다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거기서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후순위자가 없으면 거기서 또 돈을 다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후순위자가 있어가지고 돈을 다 못 받았다. 2년분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돈은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서 받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다 이 말이지. 채무자와에 대한 관계에서 즉 채무자는 1년분을 부담한다. 전액을 부담한다.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법은 저당권 실행비용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그 다음 저당권의 객체. 등기나 등록이 돼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이요.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권이 되지만 뭐 어디로 안 된다고? 지역권하고 지역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농작물, 명인방법, 지역권, 임차권. 이런 임차권은
아무리 등기가 된 임차권이라고 할지라도 안 돼. 임차권은 등기가 되더라도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3번 여러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을 보면요.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는 저당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에만 되는 게 뭐예요?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가능하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6번은요.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이 뭐다? 가능하다. 공유 지분. 그 다음에 임목이죠. 그 다음에 바로 가운데 보면 어업권, 광업권. 여러분 옆에 보면 선박은 뭐라 그러죠? 20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20톤 미만은 그것은 동산으로 취급을 해요. 그 다음에 3번 용익권과 영익권과 관계를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1번 저당권, 1번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그러니까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3번은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몇 번이에요? 1번 저당권이죠.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1번 이하의 권리는 모두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2번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그래서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전세권 1번, 저당권 2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세권 1번, 저당권 2번 그러면 저당권 이하의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죠. 그런데 먼저 그러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전세권자가 뭐라면 배당 요구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소멸한다. 4번은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그러면 지상권이 1번이죠. 그러면 경매에서 저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5번은요. 저당권 설정 전부터 설정 전부터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알죠? 지상권. 알죠? 그러면 그 지상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퀄 지상권 소멸 X 이 말이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됐어. 저당권 설정 전부터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자 6번은 저당권 설정 후에 이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해. 저당권 설정 후 줄거 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뭐라고 한다?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이죠. 이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이 사람을 제3취득자. 그런데 저당권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경락에는 이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7번은 저당권 설정 전에 이 토지 위에 임차권을 취득했어. 설정 전 임차권이죠. 그럼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8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와 주택의 입주와 전입신고가 확정일자가 모두 같은 날. 그럼 누가 제일 빨라? 저당권이죠. 대항력은 그 다음날 몇 시다? 0시죠. 0시. 그래서 저당권자가 임차 보증금에 우선하여 말 수 있다.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하여 말 수 있어.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 목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목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그 다음에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2번 당사 사이에 특약이 있죠. 그래서 당사 사이에 특약이 있고 그래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3번 부합물과 종물이죠. 기억.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 저장 탱크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유류 저장 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 이 둘 다 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부합물이고 종물이니까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그 다음에 뒤로 보면 똑같은 말들이에요. 근데 표현력이 다르니까 해놓은 거란 말이죠.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지만
뭐나 된다? 천연과실한데. 거기다 써. 천연과실 미치지 않는다 됐죠? 옆줄 긋고 압류후에 미친다. 압류후. 과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압류. 그래서 압류후에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을. 니을은 여러분이 아까 말했죠? 토지하고 건물은 동일한 부동산이다.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게 바로 니을이에요.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지상 건물을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했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미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러면 성숙한 농작물,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4번, 경매 대상 목록.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아니면 부합물, 종물이 중요하다. 부합물이냐 종물이냐가 중요하지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 경매 목적이 되고 안 되고는 평가 목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한다? 부합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부합물 종물이다. 그런데 경매 대상 목록에 넣지 않았다.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되겠어요? 중축 부분 줄 것이고. 여러분 중축 부분은요. 우리 뭐라 했죠? 우리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 X.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요. 중축 부분이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면 그래 됐죠?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은 독립성이 없다, 부합물이다 이런 말이죠. 부합물이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이는 그 부합된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독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합물이다 이 말이고 부합물은 경매 목록과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종된 권리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 이렇게 됐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했단 말은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임차권이 종된 권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과 임차권에도 만다 미친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전유 부분이죠. 아파트.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 말의 뜻은 뭐죠? 우리가 주물과 종물에 관한 이론은 권리 상호간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기억 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후에 중축된 부분에도 만다 미친다. 원칙적으로 중축한 부분은 독립성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잖아요. 늘 중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 동그라면 부합이 돼서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매 목록에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니까? 부합물이니까. 되거든요.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중축된 부분.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 중축이 됐어. 근데 그것이 설정 후죠. 설정 후인데 그것이 또 뭐죠? 부합이죠. 그러면 경매 목적으로 평가 여부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6번은요. 저당권의 효력은 줄과 압류가 있은 후 과실에 미친다. 왜 압류가 있은 후 그다 써? 저당권은 점유 X.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언제 미친다? 압류 후에 미친다. 이런 말이죠. 압류 후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이죠. 7번 여러분요. 저당권이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됐다. 반출. 그러면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줄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본래의 장소에 뭐 하라고? 원상 복구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면 제3취득자 아까 얘기했었죠? 그럼 제3취득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이때는요, 저당권자는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에 뭘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자, 3번은요.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을 이 말이죠.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무슨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제3취득자. 이 말이 제3취득자는 말이죠. 너무 길게 써놨지만. 첫 번째, 변제기 후, 전 절대 안 돼. 전 안 돼. 후. 그 다음에 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한다. 이것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다? 1년분이고 저당 채무를 변제하죠? 그러면 채무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이미 경매가 됐다? 그러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상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근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뭐를 지출한다? 유익비.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한 경우는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경매 후를 얘기하고 경매 후.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경매가 되기 전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죠. 저당권 침해, 자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 조건은 3번을 봐.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반환 동남하고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방금 했었죠? 저당물이 부당하게 벌채되거나 반출되죠? 저당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원래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6번 저당권 등기가 경료됐다가 아무런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가 된다.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멸하지 않는다? 옆줄 긋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저당권은 효력 발생,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 저당권 침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1번 침해자의 무슨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이렇게 됐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다 이 말이죠. 손해가 있다.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은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2번 뭐냐면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동그라미 손상이라는 것은 침해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가 이게 바로 뭐냐면 교환가치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돈은 갖고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뭐가 없어요?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언제 청구한다? 손해가 있을 때. 언제 청구한다? 경매를 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1번 저당권 설정자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뭐가 된다? 현저하게 감소하죠. 그러면 상당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설정자죠. 여기 상당한 담보 제공이 뭐죠? 상당한 담보 제공이 바로 밑에 있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에요. 바로 밑에 2번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있죠? 여러분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면 퍼펙트하죠? 그러면 여러분 손해배상이라든가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4번 즉시 변제를 뭐라고 그랬지 아까요? 앞에 키워드가 뭐야?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뭘 한다? 파산 선고를 받을 때 이 말이죠.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이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담보물 보충 청구는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뭘 한다? 저당권에 관한 것이고 저당권은 보면 항상 거의 말들이요 표현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8월 첫째 주 있잖아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7월하고 8월하고 구정이요. 구정이 아니지. 추석이요. 8월 달에 있는 줄 알았어요. 누가 나한테 추석이 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달력을 봤더니 추석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추석이 있는 줄 알고요. 근데 추석이 8월 달이 아니고 9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8월 첫째 주 있죠. 8월 첫째 주는 여러분요. 방학을 해야 돼요. 우리만 하는 것이 다른 학원도 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놀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월요일 날은 다른 데 방문가 강의가 있어서 안 돼요. 거기는 8월 15일부터 또 거기는 또 방학이에요. 알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다 8월 첫째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휴가를 같은 날짜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부터 많으면 안 되니까요. 월요일 안 되고요. 여러분 화요일 있죠, 화요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요일이요. 그럼 목요일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요. 지금 제가 그 기출문제 이런 지문집 있죠? 공정 기출문 지문집 있잖아요. 그 기출 지문집으로 지금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초는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문제풀이 강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러면 그냥 선생님들은 하루씩 노는데 학원은 일주일간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여러분요, 제가 못 와요. 알겠죠?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아마 다 풀 것 같은데 안 되면 목요일 하루 더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건 녹화는 못 해요, 이것은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도 오라 수든지 목요일까지는 휴가를 하고 나머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기 때문에요. 여기 녹화는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화요일하고 8월 첫째 주 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근데 휴가를 뒤를 여러분 하려고 했더니요. 여러분들도 휴가 또 가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금, 토, 일 이렇게 휴가를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앞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알겠죠? 제가 화요일은 노량진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제가 원래 수요일이잖아요. 그다음에 목요일 시간이 되니까요. 화요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알겠죠? 이때요.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휴가가 전에요. 구주가 나오기 때문에요. 문제풀이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구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야간반에 또 못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요. 일단, 예? 그래서 목금 아니면 금토일 이쪽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 휴가 가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가 주로 많이 잡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금요일, 토일이랑 목금, 토일은 좀 그때는 휴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휴가예요. 휴가니까 안 나와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넣어주시는데. 근데 계속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둘 수는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때도 약간 문제가 되긴 돼요. 추석 때 하필이면 시험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요. 시험 기간 가까워가지고 노량진 같은 데는 이제 워낙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추석날 같은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유료 특강으로 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학원들이요. 근데 여기는 또 일단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자권 한번 보셔요. 근자권을 보시면 이런 그 120페이지 보면 근자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봐요. 근자권은 여러분요, 저당권에 비해서 근자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여기서 1억을 주죠. 이것을 뭐냐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피담보 채권. 이것을 뭐냐면 확정 채권이라고 하죠. 확정 채권 등기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저당권이죠. 저당권이고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는 첫 번째 확정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요. 1억을 변제하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요.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종성이 있죠. 부종성이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은 또 360조에 보면 방금 우리 했잖아요.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위약금 이렇게 했죠. 원금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 이렇게 1년분.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실행비용. 여기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원금, 이자, 위약금 이렇게 돼 있죠. 이 원금, 이자, 위약금은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지연 이자고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건 1년분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당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냐? 근저당권이요. 근저당권은 가바고라고 쓰면 이게요, 너무 커. 가지고 그죠. 그러면 저당권 있으면 여기요, 3억이죠. 3억을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 최고액이요. 이 채권 최고액은 뭐냐면 이것을 불확정 채권이에요. 불확정 플러스 이렇게 등기 이렇게 불확정 채권이고 등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이렇게 했죠. 갑이 있으면 을이요 이렇게 근저당권 이렇게 뭐란다? 등기 이렇게 여기요 존속기간. 그럼 존속기간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가끔 시험이나 가끔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채권 최고에 등기를 봐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근저당권. 이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만약에 등기하지 근저당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저당권으로 봐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뭐죠? 등기를 하죠. 저당권은. 그런데 근저당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아. 등기하지 않고 모두 다 포함을 해.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는 이자는 별도로 등기하잖아요. 별도로 등기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자는 채권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연이자는 1년분이잖아요.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1년분이 아니고 모두 담보가 되는데 여기는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고. 자, 두 번째,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하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0이 됐다. 일시적으로 0이 됐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을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됐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봐봐. 불확정이니까 돈이 도대체 얼마를 빌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은 불확정인데 확정은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저당권. 그래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 확정이 되면 그럼 이것이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바뀌죠.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뭐가 된다?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되니까 그럼 여기 딱 보면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확정된 게 얼마나 확정이 되냐? 2억 1,000으로 확정이 됐어. 2억 1,000으로. 그러면 언제? 2월 1일. 그러면 2월 1일 돈을 갚아야죠.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날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인데 5월 1일 날 돈을 갚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5월 1일까지 이자. 이것을 뭐란다? 지연이자이죠.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는 이 안에 뭐한 걸로 봐? 포함돼. 그런데 여기서 8월 1일 날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별도로 2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이 2억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2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거래 관계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여기는 확정되죠? 여기는 확정되면요. 여기는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여기요 후순위 권리자죠? 후순위 권리자가 이렇게 하겠죠? 여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언제요? 경매 청구 당시에 확정이 되고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후순위 그러면요 여기요 경락대금 할 때 완납시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이렇게 경락대금 완납할 때. 그런데 경매를 청구했다가 나중에 뭘 한다? 치하를 하죠. 치하를 하면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도 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은 또 뭐가냐면 그래서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채권 최고액 3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갑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설정을 하고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갚고요. 그러면 등기를 말소할 때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근저당권 등기 말소요. 여기서 얼마를 얼마 여기서 제3취득자는 얼마를 변제하고
여기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얼마를 변제하고, 제3식자 물상. 그 다음에 채무자.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로 청구하냐 이 말이죠. 여기서 실제죠, 실제. 실제 채무액이 4억이란 말이에요. 4억. 여기는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은 얼마다? 3억이란 말이죠. 등기된 것은. 여기가 등기가 된 건 3억인데 실제로는 4억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를 갚아야 되니까 제3취득자고 물상보증인은 얼마를 갚아야 돼? 3억을 갚는다. 3억을. 채무자는 얼마를 갚는다? 4억. 실제 채무액 전부. 그래서 채무자가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채무액 4억을 전부 변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등기가 된, 즉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말소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지 않느냐? 제3취득자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는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경매돼서 경매대금이요. 경매대금이 얼마가 나왔냐? 5억이 나왔어. 5억. 그럼 이 경매된 5억 중에서 얼마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우선 변제. 우선 변제액은 얼마인가 이 말이죠. 채권 최고액 등기는 3억이고 실제로는 4억이고 경매대금은 5억이야. 이 5억 중에서 의뢰하는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냐 이 말이죠. 얼마를 받는다? 얼마를 받아? 그래서 억소리나게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3억을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왜요? 이 채권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 변제의 한도액 이렇게. 알겠죠? 이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또는 우리가 경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요. 그럼 확정되기 전이란 말은 등기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되기 전 그러면 지금 현재는 1억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 안 됐으면 얼마로 확정될지 앞으로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확정되기 전인데 만약에 현재 1억이다 해봐. 1억이다. 현재 1억이다. 그럼 1억인데 등기는 3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2억을 더 빌리면 3억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돈을 갚으면 5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럴 때 확정되기 전 1억이죠. 그러면 첫 번째 뭐냐 두 가지를 보는데 채권의 일부를 변제했다. 누군가가 일부를 변제하고요.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할 수가 없다. 왜요? 지금 현재는 1억이죠. 그럼 내가요 일부를 변제, 일부 얼마요? 5천만 원. 그럼 5천이면 현재 1억 중에서 5천을 변제했으니까 반을 변제한 거죠. 2분의 1을. 그럼 나한테 그러면 근저당권이 2분의 1이 올 수 있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만약에요 앞으로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2억을 더 빌려봐. 그러면 총 얼마가 되죠? 3억이 돼버리죠. 3억이 돼버리면 나는 5천만 원 변제했는데 나는 2분의 1을 변제한 것이 아니고 6분의 1을 변제한 거가 똑같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양도했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죠. 그럼 채무자를 변경하면 채무자는 변경 전의 것을 책임을 지는가? 변경 후의 것을 책임을 지는가? 변경 전후를 다 책임을 지는가? 이 말이죠. 1번 변경 전, 2번 변경 후, 3번 변경 전후, 4번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몇 번? 어디다? 변경 후의 것만 책임을 진다 이 말 아니에요. 왜요? 채무자가 변경이 됐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채권 채무에서 채권 채무는 누가 하게? 특정인이 특정이게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가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변경 후의 것만 담보하고 변경 전의 것은 담보되지 않는 것이에요.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된다. 채무자가 변경이 됐을 때 변경 전에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거나 일부가 양도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전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여기요 채권 최고액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대금이 아무리 5억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근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고 그럼 나머지는 못 받냐? 실제는 4억인데 그럼 1억 못 받냐? 그게 아니고 다 또 후순위 권리자가 또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순위 권리자들이 변제받고 남은 돈이 있을 때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다. 제3취득자는 누구다? 저당권, 근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이다.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의 법문에 대해서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한다 이 말이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지연이자는 포함되지만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다. 경매 청구 당시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후순위 그래서 후순위가 경매 치죠. 경락대금 완납시. 근데 이거 언제 한 것 같은데? 언제 이거 정리했지? 아 요약 강의할 때 했구나. 언제요?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한 것 같은데요? 언제 했는데 내가 왜 혼자 계속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언제 한 것 같아요? 자, 봐봐. 어디 보면 근저권 보셔요. 근데 여기 왜 표시가 되어 있지, 근저권이? 자, 1번, 120페이지 1번. 근저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다. 두 번째죠. 이 경우에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자는 저당권의 효력에,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의 소멸, 가로 묶어봐. 그것을 부종성 완화 이 말이죠. 이게 채무가 소멸돼도 저당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2번은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중 채무가 일시적으로 변제다. 일시적으로 변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뜻과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요 얘기했는데 아무나요 제3자를 채무자로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갑과 을과 병 간에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제3자를 근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망으로 본다. 산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자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전속기한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6번 지연배상은 몇 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7번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2번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1번 전속기간이나 뭐가 돌아간다? 결산기가 돌아간다. 전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 알겠죠? 그런 경우 2번 봐봐. 2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이요. 3번이 중요하죠. 3번 경매 신청. 기억.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언제? 경매 신청 시 확정. 니은 경매를 취하했다. 취하 동그라미. 그래도 맨 끝에 번복된다 안 된다?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경락대금을 뭐 할 때? 완납할 때. 4번에서는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이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동일하다. 그런데요. 이렇게 5번에서 확정 이후 여기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 여기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5번이죠? 6번은요. 6번은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이것은 담보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새로운 거래관계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번 근저당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1번 채권 최고액이란 채권 최고 뭐죠? 여기 채권 최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되죠. 그러니까 경매대금이 아무리 5억이라 할지라도 5억 중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된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2번 여러분 그냥 보지 말고 3번 봐. 3번하고 4번을 봐. 실제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실제 채무액 4억이라고 써고 채권 최고액 3억이라고 써봐.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돼? 최고액만 즉 3억만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러면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한다? 4억 전부를 변제한다. 그 다음에 3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4억이죠. 그 다음에 뭐를요?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그러면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얼마만 변제한다?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뭐 4번은요. 여러분 봐봐. 물상보증이 여러분 연대보증하죠. 연대. 여러분 물상보증이 연대보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아? 연대보증하고 연대보증해서 이퀄 채무자.
채무자와 책임 범위가 동일해. 채무자와 동일이라고 써. 그러니까 얼마다? 전액 이렇게. 먼저 여러분 5번 놔두고 4번에 1번 봐. 확정되기 이전 채무자가 변경. 채무자가 변경. 아까 우리 뭐라 했어? 채무자는 특정인과 특정인.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변경됐죠. 그러니까 이 변경된 후에 채무자는 변경 전의 것까지 다 변경 후의 것만이다. 변경 후의 것만. 변경 후의 것만. 변경 후 동그라미.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는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서 담보되고 변경 전 동그라미 변경 전 맨 끝에 제외된다. 그 다음에 2번 확정되기 전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 뭐랬다? 대위 변제.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 변제. 그러면 어때요? 일부 양도나 대위 변제하면 근저당권이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옆에 위에 5번 한번 봐봐, 5번. 여러분, 5번을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 나와 있죠? 그거 보면, 여기 좀 봐. 여기 이렇게 와.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여기서 채권 채고 이렇게 3억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에 근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저당권이 있는 것을요, 이 병인한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에서. 그럼 이거 뭐죠?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매수했죠? 이 건물이 5억이에요. 5억인데 여기서요 3월 1일 여기는 2월 1일 이렇게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샀으니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 제3 취득자잖아. 이게 제3 취득자. 알죠? 이건 매수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매수할 때 만약에 돈을요 2억만 주고 매수했다. 5억짜리인데 그러면 3억을 자기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5억을 다 주고 매수했다. 5억을 다 주고 매수했더니 갑이 3억을 갚았어. 그러면 근저당권에게 등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는 이제 뭘 한다?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소를 할 때 갑이 말소를 해야 돼요? 병이 말소를 해야 돼요? 누가 말소해야 돼? 이런 벌려놨잖아요. 갑하고 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갑하고 병하고 눈치가 좀 있어야지 이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갑은 누구죠?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갑은 소유자가 매수했다는 말 몰라? 매수. 알겠죠?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 그럼 병은 어떻게 해요? 직접 말소를 하고, 여기 갑은요, 뭐죠? 갑은 여기, 직접 말소하는데 갑은 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직접 말소를 하고,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여기서 채권적 청구를 왜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 사람은 원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가 저당권 설정해 줬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데 현재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물권이다 아니다. 물권이 아니니까 뭐다? 채권이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물권적 채권,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 좀 많은 것을 틀린 것은 뭐뭐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뭐뭐는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 이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5번.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 제3취득자죠? 소유권에게 의해서 바로 밑에 말소 청구 물권적이죠?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 현재 인간 소유자도 아니다. 종전의 소유자는 첫 번째 네 번째 줄맨 끝에 줄거 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거기 줄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공동주장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